인생의 마지막 선택. 아버지, 더 이상 저희가 모실 수 없어요. 요양원에 가주시면 안 될까요? 2달 전 큰아들이 어렵게 꺼낸 말이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나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되는 걸까? 그날은 유난히도 따뜻한 봄날이었다. 베란다 화분에는 제비꽃이 피어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단 한마디의 말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약 먹는 것도 자주 잊어버렸다. 하지만 요양원은 내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자야 하는 곳.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날 이후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걸까? 큰아들은 매일 요양원 정보를 보여주며 설득했다. 시설이 좋아요. 친절한 간호사도 있고요. 하지만 내 머릿속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에게 이제는 의지해야 한다니. 요양원은 월 350만 원. 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아들은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한 존재가 되었나? 이장 선택의 기로. 그날도 고민하며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들이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밝은 웃음이 봄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왜 요양원과 간병인만 생각했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했다. 나는 지금 한 달 60만 원으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한다. 3장 아내와의 이별 그리고 혼자가 된 살. 나는 올해 72세. 5년 전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입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일상의 소리들이 사라졌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세탁기 소리, 걸레질하는 소리.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버렸다.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도 주방은 엉망이 되었고 병원에 가는 길은 너무 길고 외로웠다.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는 일조차 큰 산처럼 느껴졌다. 자녀들은 나를 걱정했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실수였다. 사장 가족과의 동거 그리고 또 다른 외로움. 나는 큰아들과 작은딸의 집을 번갈아가며 지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님, 방에서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젓가락 소리가 커서 손주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마치 환자처럼. 작은 딸의 집도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 밤에는 화장실 가는 걸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다. 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자녀들의 배려로 시작된 동거였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자녀들은 말리지 않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생활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5장 마지막 선택, 그리고 새로운 희망. 집으로 돌아온 후 또 다른 선택을 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다른 집은 고기 반찬을 해주는데 여긴 너무 소박하네요. 두 번째 간병인은 보름 만에 떠났다. 전기와 수도를 너무 아껴 쓰셔서 불편해요.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소개소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 거예요. 결국 마지막 선택지는 요양원뿐이었다. 하지만 3일 만에 도망치듯 나왔다. 밤 9시면 TV도 꺼야 하고 식사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모두 정해져 있었다.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나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6장 실버 공동체의 시작.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각자의 재능이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전직 의사, 건강 체크를 맡았다. 이 할머니는 요리 전문가, 점심을 책임졌다. 박 할아버지는 전기기사, 집수리를 해주셨다. 나는 공무원 출신, 행정 서류와 민원을 도왔다. 우리는 각자의 연금에서 매달 60만 원씩 모았다. 그 돈으로 식사와 필요한 물품을 해결했다. 요양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이 쌓여갔다는 것. 이제 나는 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7장 진정한 행복을 찾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고 점심을 나누고 서로를 돌본다. 자녀들도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만든 공동체를 배우려 한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은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봄바람이 살며시 라벤더 향기를 실어 나르며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둘 깨워주었다. 오랜 세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자식들이 떠난 뒤, 아내를 떠나보낸 뒤 고요한 방에서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끝도 없이 이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오늘도 나는 문을 열고 나가면 함께 아침을 나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손을 잡아줄 따뜻한 인연들이 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만호 씨. 경로당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김할아버지, 주방에서 분주히 점심을 준비하는 이 할머니, 의자에 앉아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라벤더 향기처럼 내 인생도 이제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기를 남길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이 참 감사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따뜻한 이야기, 삶의 지혜가 담긴 감동 사연. 우리 채널에서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과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 세월이 쌓아준 지혜,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인생의 교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지난 날이 떠오르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